최종적으로 수능 만점자는 딱 한 명 나왔습니다. 딱 한 명 나왔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만점자라고 해서 최고점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최고점자는 사실상 만점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친구예요. 만점은 아닌데 표준 점수로 전환을 했을 때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2023년 12월 8일 날 이제 성적표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점수가 확정이 돼서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이제 나왔는데 뭐 좀 데이터를 봅시다. 수능에 이제 원서 접수 인원을 보면 총 응시자가 이제 50만 명이고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감소를 많이 해서 저출산의 흐름을 당연히 타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응시자 수가 계속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응시자 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해마다 고3들만 수능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재수생이 아니라 N수생이 합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응시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 한 50만 명 정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어요. 이미 학령 인구 감소로 출생 수가 33만 명대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재학생이 32만 6,646명인데 여기서 이제 감소가 됐지. 근데 졸업생이 엄청나게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응시자 수는 50만 명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최근에 3년간의 이제 지원자 수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도드라지는 특징이 N수생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2022년도에서 23, 24. 자, 우리가 지금 2023년도인데 선생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는 친구들은 이제 입시에 대한 핵초보. 요거는 학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2024학년도 수능을 보는 거고 당연히 대학교로 가게 되면 24학번이 되는 거니까 이게 맞는 표야. 그래서 이제 2022학년도 재작년이죠, 작년이죠. 올해 이제 수능을 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비중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졸업생이 14만, 사실상 16만이네. 올해 이제 그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은 아닌데 또 위험한 발언이지만 자, 어쨌든 뭐 수능을 좀 쉽게 내겠다라는 이제 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해가지고 뭐 변별력을 어쩌게 저쩌게 하겠다 해가지고 킬러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9월달에 모의평가보다 실제 수학능력고사가 체감이 너무너무 어렵고 훨씬 어려워져서 N수생의 파워는 계속해서 이제 강해질 수 있다라는 흐름이 올해 이제 수능을 망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섣불리 덤빈 사람도 있지만 생각보다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제 어떤 사태가 이루어져 있냐면 수시에 최종 합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를테면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4과목을 합쳐가지고 5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수학에서 3이 떠버리면 2가 돼야 되는데 이미 3이기 때문에 망했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대거 재수를 하게 될 것이고 어쨌든 이제 이 다음 해에도 졸업생의 비중은 이제 더 증가할 것으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확통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요때는 25만이네. 그러니까 퍼센트로 봅시다. 53%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50%에 딱 맞춰졌다가 46.7%로 좀 다운이 되네. 자, 근데 인원수를 보면 26만에 육박했던 게 이제 22만으로 떨어졌고요. 굉장히 도드라지는 게 이제 사실 기한은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카드가 되겠고 미적분 같은 경우가 18만에서 21만에서 23만 5천으로 증가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확통보다도 인원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집중 조명을 해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늘어나니까 뭐 늘어났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아직 수능을 안 봤잖아. 수능을 안 봤는데 그럼 우리는 수능을 볼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거를 좀 보자는 거야. 좀 특이사항도 좀 봅시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회과학 탐구인데 사회를 선택을 해요. 옛날로 치면 이른바 이제 문과계를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분명히 문이과가 있는데 수학에서는 이제 문이과가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가 이제 통합이고 여기서 이제 선택이 들어갈 뿐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사회를 선택한 애들 중에 미적분 선택자가 급증을 됩니다. 옛날로 치면은 사회 선택이니까 당연히 무조건 확통을 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래도 돼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선택한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사회를 선택했는데 미적분을 선택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멍청한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스갯소리로 얘들은 좀 빠른 애들이에요. 생각이 좀 빠른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사회를 선택했으면 당연히 확통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오히려 유리해지는 상태가 이번 수능에서 너무너무 그냥 진짜 선명하게 완전 비비드하게 도드라지게 나타나 버렸다. 어쨌든 나머지는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좀 특이한 게 이제 사회 선택자가 왜 이렇게 미적분을 많이 한 거야? 자, 결과를 한번 봐봅시다. 자, 올해 이제 수학능력고사입니다. 자, 그래서 수학능력고사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어색한 게, 아직 이제 수능을 보지 않은 친구들, 특히 이제 고2 이하, 뭐 고1 또는 중3, 중2 보게 되면 표준 점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거조차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봐서 얻는 점수를 우리는 원점수라고 하고, 원점수는 이제 100점 만점이야. 자, 근데 그거를 사실상 내가 미적분을 선택하고 확통을 선택하고 기하를 선택하면 공통 영역은 22문항이었지만 선택 영역의 8문항에서 더 훨씬 힘든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빡시게 미적분을 시험 봐가지고 쟤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 확통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어려운 시험을 봤단 말이야. 근데 그냥 똑같이 점수를 원점으로 매기면 분명히 이제 우가 할 거란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시스템이 이제 표준 점수예요. 그러니까 유불리를 없애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유불리가 생겨요. 왜 유불리가 생기냐라는 건 좀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일축을 하면 확통을 만점 받았다고 해서 미적분을 만점을 받은 친구와 점수 차이가 적당히 나야지 유불리가 없는 건데, 편차가 엄청 커지면 당연히 유불리가 생길 수밖에 없네. 그렇게 보면 돼요. 처음에 선택 과목을 도입하면서 이제 뭐 평가원이나 교육부에서 이제 했던 얘기는, 선택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불리를 충분히 완화시켜서 확통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뭐 불리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험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했으나, 다음 과정을 보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미적분을 만점 받은 친구는 점수가 148점이에요. 기하를 선택해서 만점 받은 친구는 142점인데 확통을 선택해서 만점 받은 친구는 137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만약에 정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원점수가 지금 100, 100인 거야. 100, 100이라고. 근데 이 친구의 점수는 148점이고 이 친구의 점수는 137점이야. 만약에 어떤 대학교가 확률과 통계를 반영을 해줘. 이를테면 뭐 학과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의과대학이.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우리가 자세한 데이터를 봐야 되지만, 이제 성균관 대학교가 의과대학에서도 확통을 반영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어떤 발표가 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어떤 응시를 하게 될 텐데, 사실상 확통을 선택해서 만점을 받았다고 해봤자 원서 있으면 아웃 되겠죠. 탈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고 확통을 선택한 애들은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면은 굉장히 희박하겠다. 이미 점수 차이가 확 벌어져 버렸잖아.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입니까? 물어보면 무시무시한 점수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1점이라는 점수면 일단은 4점짜리 2개, 그 다음에 3점짜리 하나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4점짜리 3개를 다 틀렸다고 해도, 미적분에서 3개, 그리고 나머지를 다 맞췄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136이에요. 확통이랑 비교를 하자면. 확통 만점이죠. 1점 차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왜 미적분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가와 그에 대한 결과와 나는 그러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만점은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만점 따지지 말고 등급 컷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등급 컷으로 가보니, 자 지금 보게 되면 1등급 커트라인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기에요. 133점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맞은 친구들은 표준 점수로 커트라인에 걸리면 133점이에요. 자, 그때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미적분은 원점수로 81점을 맞으면 1등급입니다. 자, 확통을 볼까요? 확통은 94점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어차피 22번까지는 공통이에요.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에서만 틀리다는 게 아니야.
22문항 플러스 선택 8개를 해가지고 30문항을 풀었을 때 81점이 나오면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은 1등급을 얻었고, 확통을 선택해서 선택 문항 딱 8개만 차이가 나는 건데 만약에 얘가 81점 나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잠시 후에 공개되겠네. 자, 그래서 확통 선택자는 94점이 나와야 1등급.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4점짜리 2개 틀리면 확통 다 맞았다고 해도 수원수투도 만만치 않잖아. 공통 영역이. 거기서 4점짜리 2개 틀리면 바로 1등급 날라가는 거야. 1컷이 날라가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기하는 왜 언급은 안 해주십니까? 뭐 그냥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의대뿐만이 아니라 정시로 원서를 쓴다고 할 때 이미 이 원점수에서부터 뭐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81점 맞은 사람도 지금 133이야. 어? 그 다음에 94점 맞은 사람도 점수가 133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원서를 쓸 때 지금 원점수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로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등급컷 이 자리에서는 무려 13점의 유불리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봅시다. 자, 이제 2등급 컷인데요. 자, 132부터 쭉 표준 점수는 지금 내려가고 있고, 여기서는 2등급이 126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원서를 쓸 때의 점수인데 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원점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좀 잘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뭐 평가원이나 EBS를 가서 봤다고 해도 몇 점이 도대체 저 점수가 되는 거야 라는 게 잘 안 나와 있어서 자료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자, 미적분은 73점을 맞으면 2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수시를 고등학교 내신을 열심히 해가지고 수시에서 수학을 2등급이 떠야 돼. 의대를 가려면 반드시 최소한 어쨌든 수학 2가 떠야 돼. 1위 뜨면 더 좋지만 수학 2가 떠야 돼. 그러면 미적분자는 74점 맞은 애는 이미 커트를 넘어섰잖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확통은 망했네. 83점 74점이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 선생님 편차가 좀 심한데요. 지금 그렇게 이제 흐름이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미 등급컷에서 차이점이 지금 11점이 나는 걸 보면 알 수 있겠고, 사실은 기하도 차이가 좀 있는데, 이제 이 앞에서만 봐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나름 이과다. 근데 미적분보다는 기하를 선택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 확통보다는 좀 나은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이 상위대학, 뭐 스카이라든지 또는 나는 의과대학, 또 메디컬 이런 데를 가고 싶다면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경에 처할 수 있겠다라는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이제 3등급 커트라인이 저 라인에 있네요. 그래서 이제 118점이 실질적으로 이제 3등급의 표준 점수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미적은 63이에요. 기출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63점이 그렇게 힘든가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 확통 같은 경우는 일단 74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선배가 원점수가 몇 점인데 등급이 어땠대? 라고 할 때 점수가 좀 높은 느낌이면 확통을 선택한 선배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미적분 같은 경우 이 정도. 자, 2등급까지가 사실상 약간 선생님이 녹색으로 좀 그린라이트 해놨고요. 그 다음에 3등급부터는 약간 색깔이 좀 쳐졌는데, 자, 4등급까지만 한번 살펴보면, 4등급은 이제 쭈루룩에서 이제 표준 점수 100점이 넘어 보이지만, 자, 미적은 단띠입니다, 단띠. 확통 같은 경우는 59점. 여기서 선생님 이 점수가 같은데 왜 여기서 점수가 이렇게 9점 뭐 이렇게 4점 차이가 나나요? 라고 만약에 이제 두고만 가면, 표준 점수를 변하는 방식에서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 윗단계 올라갈수록 한 13점 정도 차이가 나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3개년의 수능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걸 이제 보게 될 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22, 여기서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특히나 기하를 선택하는 애들이 엄청 유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할 게 별로 없었는데 기하를 선택하니까 뭐 미적이랑 차이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대박 난 거야. 왜냐면 기하가 쉬운 과목은 아니지만 수능이라는 어떤 그 과목 자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공간 도형에 대한 벡터도 빼게 되고 좀 간소화를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게 좀 제한적이었어요. 자, 그러던 게 이제 1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기하가 확통이랑 비슷해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미적분이 약간의 유리함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3점이라는 차이는 사실은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우가 풍부하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잖아. 자, 근데 이제 올해 수능을 보니 벌써 미적이랑 6점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확통은 이미 망했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사회를 선택한 친구들이 미적분을 선택했단 말이야.
자, 현실적으로 사회 선택과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문과 계열의 대학교의 학과에 응시를 하면 미적분에 대한 선택에 가중치가 들어가는 학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한 친구와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가 동일한 점수, 자기가 얻은 점수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에 대한 가중치가 플러스가 되는 학과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심각해지는 상황이 생기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거 확통 선택자들을 최상단으로 보게 되면 최상단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자, 근데 저거는 좀 만점이니까 여기 지금 약간 가려졌는데 얘가 지금 1등급, 2등급이에요. 자, 여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떨 것이냐라는 걸 한 번만 더 체크를 좀 해보면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등급을 놓고 보면은 이제 점수 자체가 이제 원점수인가 원점수 표준이 아니고요. 자,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보게 되면 이제 133점이 1등급 커트라인의 표준 점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만점이니까 점수가 15점이 플러스가 됐잖아. 그지? 133에서 보이죠? 뭐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2등급까지를 우리가 상위권이라고 인식을 할 때 그 상태에서 지금 확통과 미적과 기하의 차이를 여러분이 눈으로 명확하게 지금 현저하게 느끼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총평 결론입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자, 마무리를 해보면 기하 확통이 의대 지원이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기하도 어려워요. 확통은 거의 이제 망했다 생각하면 되고 교차를 시켜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제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의대는 1, 2점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미 수학에서 6점이나 차이가 나버린다면 만점을 맞았다고 해도 문제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음으로 보면 인서울 및 상위권 대학 지원도 그리고 문과 계열에 대한 지원도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교차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교차인데 이게 약간 웃긴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교차 개념이 말 그대로 교차라는 표현이 가능했어. 왜냐면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이 달랐어요. 이를테면 수학 가형, 나형 이런 시즌이 있었고 수학 A형, B형 이런 시즌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이과의 개념이 없어요. 수학에. 수원수투가 통합입니다. 통합된 상태에서 선택 과목만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어쨌든 대학에서는 문과 계열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원서를 쓰려고 할 때 수학만 놓고 본다면은 유불리가 이렇게 커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실상 미적분이 뭐가 됩니까? 필수 과목이 됩니다. 필수 과목. 그래서 지금 아마 고3인데 이제 수능을 한 330여일 앞두고 있는 고3인데 확통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학교에서는 뭐 내신을 뭘 하든 간에 수능에서 확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고민이 드는 친구들은 만약에 생각을 고쳐 먹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좀 더 활짝 열어보고자 한다면 미적분 선택이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다만 미적분은 양이 많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투하고는 좀 다른 레벨이에요. 그거는 이제 분명히 있어. 그래서 확통은 어떻게 보면 공부할 게 조금 제한적이야. 분명히 이제 그런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상단 끝에 머리까지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확통은 그 선이 내가 정점을 찍어도 이길 수가 없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 지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현재 중2까지는 입시 교육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생길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중3까지는 수능의 체제에서 놓고 보면은 미적분의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확통으로 어떻게 보면은 도망가려고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진짜로 확통을 좋아해. 나는 다 필요 없어 그냥 확통할 거야. 이제 그거인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대학을 조금 더 유리하게 가고자 또는 내가 원하는 학과를 진학하고자 한다면 미적분에 대한 준비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선택 과목이 아니야. 이게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최종적으로 수능 만점자는 딱 한 명 나왔습니다. 딱 한 명 나왔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만점자라고 해서 최고점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최고점자는 사실상 만점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친구예요. 만점은 아닌데 표준 점수로 이제 변환을 했을 때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에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